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개발하기 전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동작하는지를 가상의 환경에서 개발 테스트하는 것을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시스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사업부는 2015년부터 관련 기술을 꾸준히 확보해서 기존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적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한 엔시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좀 있지만 자율주행 개발에 필요한 솔루션을 A부터 Z까지 모두 보유한 회사는 엔시스가 유일합니다.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걷거나 뛰려고 하면 눈과 귀를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뇌에서 지시를 받아서 양다리를 통해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눈, 뇌, 다리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이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도 모두 제 역할을 해야지만 제대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자율주행 개발 솔루션, 즉 툴체인을 보유한 엔시스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 회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단계는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총 6개 단계고요. 2단계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조 형태로 해서 반자율주행 형태라고 부를 수가 있고 3단계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원하는 자율주행 단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업체에서 2단계까지 많이 이제 도달을 해주셨고요. 2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지금 많은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상 어느 업체에서는 5단계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차량까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운전자들이 아무런 개입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차량을 이용한 테스트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야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테스트를 물리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테스트를 할 때 그 많은 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그 거리는 지구의 몇 바퀴를 이제 돌 만큼 많은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제도라든지 법규가 이제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업체에서 원하는 시간 안에 그 차를 출시를 하려면은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인지 현재 이제 실차 테스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있고요. 엔시스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 분석이라든지 모듈 설계, 그리고 모듈 위치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알고리즘 테스트라든지 차후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복잡한 만큼 엔시스에서 이제 각 분야를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디니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안전 분석을 이제 기능 안전에서부터 그리고 소티프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까지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정이 된 안전 요인은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제 시나리오 크리에이션하고 월드 모델링 블록에서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엔시스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은 간단한 시나리오에서부터 차량이 이제 교차로를 지났을 때 보행자가 이제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는 등의 복잡한 시나리오를 사용자가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모델링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CAD 데이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센서에서 방출이 되는 에너지가 반사가 되는 부분까지 측정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성이 되면은 그 환경에 이제 센서가 탑재가 된 차량을 집어넣고 클로즈루프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스와 HFS를 통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루프 시뮬레이션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센서 업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서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부품단, 그리고 설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단의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설계를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스피어스하고 HFS를 통해서 모듈 설계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듈 스펙이 결정이 되면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설치의 위치에 따라서 카메라가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센서 앞에 이제 부품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섭 효과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시스템 시뮬레이션으로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 인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인지 알고리즘의 성숙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케이드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인지 알고리즘에 대한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상 시뮬레이션이 완전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안전 분석으로 들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셔가지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이유는 NCS의 툴들이 사실상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러한 툴 체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실제로 BMW에서 2021년도에 출시가 되는 차량을 목표로 해서 저희와 같이 3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열 감지 센서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센서를 자율주행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환경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AD 모델링 기반으로 어떤 도로에 대한 이제 그 모양을 형성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열 감지 센서이기 때문에 각 물체에 대한 어떤 열적 특성을 저희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이 구성이 되면은 이 환경 안에 열 감지 센서가 달린 차량을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인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영상이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셔가지고 인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센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센서가 원하시는 인지 알고리즘에 더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첫 번째 적용 분야는 자동차 쪽이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본연의 목적인 사람의 이동, 화물에 대한 운송을 생각했을 때 향후에는 자율주행 선박, 자율주행 항공기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 부분 이외에도 국방 부분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이클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